조용한 골목 끝.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제 노력을, 제 진심을 모두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그 만남이 이렇게 오래 남을 상처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빵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던 저는 늦었지만 꿈을 이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제 가게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정직하게 만들고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즈음엔 따뜻한 커피향과 빵 냄새로 작은 가게가 꽉 차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가게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만큼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격은 저와는 정반대였죠. 허영심이 많고 늘 남과 비교하며 자기 기준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성희는 빵집을 하고 싶다는 저를 간간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어 억지로라도 관계를 이어왔던 친구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성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던데 대체 뭐하러 직장까지 그만두고 사서 고생을 해? 그러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좋은 회사 갔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아, 너는 빵집 사장이 꿈이었지? 소박하다 소박해.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끝에는 늘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다 보니 단골이 생기고 그 단골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제법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지만 보람 있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희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저희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그날 성희는 생각보다 붐비는 가게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 장사 진짜 잘 되네. 이 동네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너 동네 참 잘 골랐다. 다른 데였으면 벌써 망했을 텐데. 저는 성희의 저런 성격을 잘 알기에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성희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노트까지 들고 올 때마다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가게 자리는 어떻게 구했는지, 재료는 어디서 사는지, 직원은 두는지,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처음엔 그냥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성희의 눈빛은 점점 탐욕으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제 시그니처 메뉴의 레시피까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고생해서 만든 거라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어. 미안해. 하지만 성희는 서운하다는 듯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야, 누가 네 거 따라한대?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치사하게 군다?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알려줘봐.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제가 고생해서 만든 레시피까지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한 달 뒤 가게 맞은편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샌드위치 가게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동네 샌드위치 가게를 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별 상관은 없었지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메뉴가 시그니처인지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경하러 갈 때마다 사장님은 계시지 않았고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날 나타난 그 가게의 사장은 바로 성희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달린 간판 이름은 제 가게와 비슷했고 심지어 시그니처 샌드위치조차 제 것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저를 보고도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장사가 잘 된다며? 나도 해보려고. 경쟁은 자유잖아?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장사가 잘 된다니 저를 속여가며 레시피를 베끼다니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는 시식하고 가라는 성의를 뒤로하고 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냥 내 일에 집중하자.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성희의 가게는 초반엔 북적였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왔습니다. 그 여파인지 제 가게는 한 달 동안 매출이 평소보다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저희 가게 매출이 늘기 시작했고 성희의 가게는 굉장히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SNS로 성희 가게의 리뷰들을 찾아봤습니다. SNS에는 이상한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불친절하다. 샌드위치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 가격이 점점 비싸진다. 성희의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가게에는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성희와 반대로 친절하고 신선한 재료에 저렴한 가격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남의 실패에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더 묵묵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옆 빈 상가까지 임대해 가게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확장 공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감을 하고 확장 공사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가게 망하게 생겼어. 네가 우리 가게 안 좋은 소문 낸 거지? 저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같은 메뉴를 팔면 정정당당히 장사를 해야지. 왜 헛소문을 퍼뜨려? 그리고 친구들이 다 나를 피하는데 그것도 네가 이간질해서 그런 거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손님이 떠난 이유, 친구들이 떠난 이유, 정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성희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네가 다 퍼뜨린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야. 나는 그 어떤 말도 전한 게 없어. 왜냐면 난 네가 뭘 하든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는 예전에 성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너는 장사하는 거 굉장히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그 순간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수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결국 성희는 욕을 내뱉으며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성희는 제 친구였으니까요. 성희는 그 후로도 몇 달을 손님이 찾지 않는 가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또다시 몇 달 후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서 들려온 이야기로는 성희가 빚을 내서 가게를 차렸고 결국 대출 이자와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 가게를 폐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락하던 친구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남아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가게를 차린 거 제가 더 많이 알려줬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매일 아침 차가운 가게 문을 열고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역시 맛있다고 말할 때면 그제야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성희가 사라지고 남은 건 결국 제 일상뿐이었지만 그 일상 안에 제가 지켜야 할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이 있는 사람의 편으로 흘러간다는 걸 성희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